수학의 짱이지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2학년 친구들을 위한 시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2학년에 1학기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전체적인 숲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에 선생님이 또 새로운 강의를 찍었었어요. 그죠? 그 강의에서 좀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전체 2학년의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 안내를 받고 이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본 친구들은 앞으로 가셔서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그 중에서도 1학기에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 자, 전체적인 흐름들 잡았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1학기의 단원들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막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선생님 보시고 구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단원들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아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적인 단원들 우리가 순서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요, 이제 수학이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1페이지부터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목차 보듯이 전체 단원 흐름들을 파악하시고 나면 이제 진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흐름들이 잡힐 거야. 그래서 다음 단원이 뭔지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단계가 올라가시면 고등수학 준비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머릿속에 폭 들어올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 자, 수학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늘 공부하기 전에 전체 단원이 무엇이고 어떤 흐름이고 그중에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정말 필수입니다. 이걸 잘해야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늘 여러분께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독하시고 눌러주시고, 그죠?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유리수와 수수입니다. 자, 유리수와 수수 들으셨죠? 선생님이 전 강의에서 전체 2학년 학습법 설명한 거 들으셨죠? 거기서 설명했듯이 이제 2학년에 들어와서는요, 유리수라는 것을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유리수 중에서도 소수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그 소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요, 시계계산입니다. 시계계산에서는요, 단항식이라는 것과 다항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의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시계 계산 파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계산들을 배우고 나서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식에 들어가는데 이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식으로 넘어갔잖아. 그럼 이때는 1차 부등식, 그 다음 이어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파트를 들어가는데, 자, 부등식 파트는 유일하게 중학교 과정에서 2학년 때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안 나올까요? 3학년 때는 잠깐 안 나오지만요,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2학년 때만 나오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수학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때 부등식 파트가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시면서 나오니까요. 고등과정의 수학을 우리가 지금 준비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팁 하나 주면, 방정식 잘하면요, 부등식 너무 쉬워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특징만 잘 파악하시면 되니까요. 부등식 또한 어렵지 않겠구나. 그중에서도 1차 부등식만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기 그 전의 교과서에서는요, 연립부등식까지 했어요. 근데 좀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수학의 꽃, 함수 들어갑니다. 자, 1학년 때 함수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다 구경은 했어요. 그 관계, 그 다음에 그를 그래프로 나타낸 방법들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정비례, 반비례를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이 모두 1차 함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함수의 어떤 식들을 나타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1차 방정식과 연결해서 1차 함수식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1차 함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큰 흐름이 이렇게 잡혀요. 자, 전체적인 선생님 설명만 쭉 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래도 구체적으로 구경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유리수와 순환소수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와 순환소수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소단원으로 두 개가 나와.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유리수와 소수, 뜻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소수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소수에는 유한소수가 있어요. 유한소수는 말 그대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반대되는 의미로 파악을 한다면 한계가 없다. 없을 무, 그죠? 그래서 한계가 없으면 무슨 말이야?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야. 지구 끝까지 가셔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아주 슈퍼컴퓨터로 나와도 끝이 없는 그냥 계속해서 무한한 거. 그래서 그런 소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수 형태 중에서도 우리가 유리수에 해당하는 녀석은 순환소수래요. 무한소수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두 가지 종류예요. 이렇게 순환되는 소수가 있고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유리수야. 하지만 순환되지 않는 자 파이 같은 녀석들. 그죠? 파이 뭐예요? 그치. 원주율 3.152 땡땡땡땡 쭉 가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거는 3학년 때 배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환소수. 뭔가 반복되면서 끝없이 가는 소수의 형태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분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유리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들 중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 순환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대. 그 방법을 배울 거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단원이 끝났어. 그 다음 이제 식의 계산 파트로 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조금 다룰 수 있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 그 계산에 가장 필요한 지수법칙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말이 좀 예쁘긴 하지만 법칙이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수법칙의 정의를 이제 할 거고요. 그 지수법칙을 배운 다음에 요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다룹니다. 단항식이라는 것은 단 하나로 이루어진 그 항, 그러니까 한 묶음, 그 묶음의 식들을 계산하는 거야. 묶음이라고 하면 식에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들이나 수가 곱으로 연결된 것은 하나의 묶음이라고 해. 그러니까 2 곱하기 x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x 다 쓰지 않고 2x라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쓰거든요. 곱을 생략해. 그것처럼 그렇게 묶음으로 된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고 그들을 곱하고 나누는 방법들 체크를 하고요. 이어서 자 이제 덧셈으로 연결된 즉 그러니까 x 플러스 2y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은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항식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거 뭔가 새로 배웠으면 뭐해? 이들을 계산하는 방법 배우겠죠? 그래서 더하고 빼는 방법 배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개라고 했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전개하는 방법 배웁니다. 그래서 식을 펼쳐서 우리가 내는 거야. 펼쳐서 분배 법칙이라는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게 3학년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전개도 했다가 다시 묶었다가 전개했다가 묶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단어는 요거예요. 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해서 하나씩 곱하는 방법들 배울 거고요. 자, 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힌 다음에는 그렇지 당연히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을 그냥 하나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곱셈 잘하시면 나눗셈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죠. 계산 어렵지 않아요. 꼼꼼하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단원, 2단원을 준비할 것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예쁘게 쓰는 거, 지수법칙 했을 때, 우리가 지수를 표현했을 때, 문자를 쓸 때 막 날려 쓰지 않고 또박또박만 쓰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 이어서 중요한 건 요 단원이지. 자, 우리 1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줄여서 말합니다. 연립 방정식 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이랑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데 자, 도대체 부등식이 뭔데? 우리가 이제 등식은 알잖아. 붙여 빼면 등식이에요. 등식은 어떨 때 있어요? 방정식 배울 때 했습니다. 그죠? 등식 중에서 우리가
방정식, 항등식, 그 중에서 x 우리가 구하는 것, 미지수를 구하는 것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자, 부등식은 앞에 부자가 붙었는데 우리 늘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쓴 기호가 있어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부호가 들어간 그게 부등호야. 그지? 같다라는 게 뭐예요? 등호야. 앞에 붙자 넣었으니까 부등호는 뭐예요? 같다라는 거 말고 그 나머지가 부등호예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타낸 것,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들, 방정식과 어떻게 다른지 계속 비교하면서 부등식을 이해하시면요. 너무 쉬워요. 방정식은 답이 하나가 팍 나와. 그러니까 x 더하기 4는 5다 라고 했을 때 x는 1이죠. x는 1? 이걸 구하는 작업을 했었어 우리가. 근데 이제는 x는 4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뭐 4.1도 되고 4.2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되게 해가 많네? 이렇게 어떤 범위로 해가 나온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려면 뭘 잘 하셔야 돼요? 그치? 부등식의 성질을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를 구하는 데 쉽습니다. 마치 방정식을 풀 때 등식의 성질, 우리가 저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무게 얹어놔도 이거 움직이지 않죠? 이거 생각했었죠? 마찬가지야. 한쪽이 무거웠어. 똑같은 무게 양쪽에 들어와도 어때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무게를 빼더라도 어때요? 움직이지 않아요. 똑같은 몇 배를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양쪽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움직이지 않아. 0이 아닌 수를.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부등식의 성질도 이용하시면 되는데 단 등식의 성질과 완전히 똑같진 않아. 뭐가 다르냐면 이게 포인트인데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실 때는 바뀝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부등식에서 다야.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신 다음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너무 쉽게 방정식 푸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음수가 곱해지거나 음수가 나누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서 부등식이 끝나면 문자가 2개 등장하는 연립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문자만 2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자 2개 나오잖아? 그러면 식도 2개. 그래야지 그 문자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학년 때 1차 방정식 했죠? 문자 하나 나왔고 식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연립 1차 방정식인데 문자 몇 개 나와? 2개 나와요. 그럼 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자는 2개, 식도 2개 연립해 놓은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당연히 얘를 푸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는 이 부등식과 연립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문장제로 문제가 나오면 직접 내가 그 필요한 식을 뽑아내셔야 돼요. 필요한 식을 만드셔야 되고 그에 맞는 풀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식을 잘 푸는 요령은 뭘까요? 그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요거는 유형별로 문제를 좀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 문제를 내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잘 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진짜 유형별 문제지만 요 파트는 열심히 풀어보시고 활용해 주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거는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요 단원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극복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요령까지 알려줬으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함수야. 함수는 늘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수학의 꽃이에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진짜 이때 제대로 해야지 고등수학의 함수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선생님이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친구들 고등 이제 뭐 언니, 오빠, 누나 보면 함수 어려운 친구들 다 보면 중학교 때 2학년 때나 뭐 언제 함수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중학교 때 함수, 수학을 잘 못하더라도 함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셨을 때 어려워하지 않아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의 함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함수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알아볼 거예요. 먼저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함수 의미, 함수값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함수가 무엇인지 그 뜻을 파악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더라고. 자판기. 자, 자판기가 있어. 내가 콜라가 적힌 음료수를 띡 눌렀어. 그러면 어떻게 뭐가 나와야 돼? 콜라 하나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게 함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딱 눌렀을 때 하나 나오는 거. 근데 자판기가 고장났어. 우르르 쾅쾅 많이 나와. 나는 좋겠지만 어쨌거나 그건 함수는 아니야. 눌렀는데 안 나와. 그것도 함수 아니야. 눌렀는데 하나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자판기 생각해 주셔서 함수 그런 거구나.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요런 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함수의 식은 보통 어떻게 뭐가 제일 앞에 나오냐 하면 y는 이렇게 나와요. 그 y가 뭘까요? 그치, 내가 자판기 눌렀는데 나온 거. 그 나온 게 y야. 그게 함수 값이야. 그래서 내가 누른 게 x고 나온 게 y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권이 있어? x가 결정권이 있어. x에 따라서 y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x 하나 누르면 y 하나 나오셔야 돼요. 그게 함수의 관계. 그 중에서도 1차 함수는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그 다음 y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뭐 떡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x 절편, y 절편 나왔죠? 용어예요, 용어. 그냥 절편, 떡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절편 먹어본 적 있어요? 잘라놓은 거 있지, 그치? 그래서 절편이라고 하면 x절편이면 뭘 자르겠어? x축을 자르겠죠. y절편이면 뭘 자르겠어? y축을 자르겠죠. 그래서 x축에 만나는 그 점, 그 위치, x축을 뭔가 잘라놓은 것 같은 그 위치, 거기에는 그 점을 얘기하고요. y절편은 y축에 만나는 그 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기울기,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 수평과 수직, 그 중에 얼만큼 기울어졌나 요걸 얘기하는 거야. 1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직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직선이 이 수평인 x축과 수직인 y축에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게 다 나왔어. 내가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 1차 함수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연결을 해보자 라는 거야. 왜냐하면 봐봐. 요거 봐봐. y는 ax 플러스 b잖아. 그러니까 x랑 y라는 문제가 두 개 나왔어요. 근데 얘 1차 뭐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같은 건지 그런 관계들을 해석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치? 표현하는 방법만 다르고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깊이 있게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정식 중에서도 x는 p, y는 q 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그죠? 녀석인데 이게 다 함수는 아니야. 어떤 건 함수가 될 수 있고 함수가 아닌 식도 있는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식 두 개 나왔는데? 그치? 여기서 한번 연결했기 때문에 식 두 개 나온 그 공통의 x랑 y가 이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만나는 점을 의미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함수의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 선생님이 잡아줬습니다. 크게 그냥 이야기로 선생님이 전달해 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선생님 구경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편안하게 구경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체적인 2학년, 특히나 1학기 부분은 이런 거 배우는구나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면서 여러 번 쌓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냥 쭉 순서대로 흐름대로 따라만 오시면 될 수 있게 선생님 만들어 줄 테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쉽게 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끝까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다음번 강좌에서는요, 선생님이 2학기 부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학기 부분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어서 많이 봐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좋은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